덩치 큰 미련한 사람들이 둘이 서가지고 뭐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 보이지만은 하다 보면은 정말 살과 살이 맞대는데도 그게 살로 조금 일반 시청자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상대방과 제 자신만은 그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소년 출세가 첫 번째 악재잖아요. 일찍 성공하는 거. 근데 옛날은 뭐 완전 그 소년 출세의 그 중심에 있었잖아. 어릴 때 이제.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 여기 1990년 3월 성남 천하장사 대회에서 씨름계의 신 이만기를 꺾고 포효하는 한 20살의 어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만기의 후배 강호동이었죠. 197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강호동은 5살에 경남 마산으로 이사를 갔고 마산 산호초등학교를 거쳐 마산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는 전설적인 씨름 감독이 있었는데 바로 이만기를 배출한 황경수 감독이었죠. 황 감독은 학교에 입학한 어린 강호동의 피지컬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바로 강호동을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이후 황경수 감독의 집에서 하숙을 하며 씨름을 배우던 강호동은 중2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경남대학교 씨름부 선수들을 이기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였고 이에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현역 프로 선수들과 함께 뉴욕 전지훈련까지 다녀올 정도로 씨름 유망주로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1990년 대선배이자 씨름계의 신인 이만기를 꺾고 최연소 천하장사 기록과 더불어 같은 해 3번의 천하장사 대회를 싹쓸이하며 77%라는 괴물 같은 승률로 현역 선수 1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또 동료, 좋은 선후배 그 다 공을 돌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가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잖아.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것이 주요해서 천하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창 전성기였던 1992년 최고의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기엔 아직 너무 어렸던 걸까요? 그는 갑자기 엄청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강호동은 자신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누리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방송인으로서의 전성기를 말이죠. 그는 씨름 선수 시절 한 번씩 예능감을 보여주거나 방송에 출연해 훌륭한 입담을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이번 같은 경우는 천하장사가 라는 타이틀을 저는 참 소중해요. 저희 씨름에는 최고의 자리가 천하장사거든요. 그럼 한 달을 해가지고 천하장사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씨름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말에. 그러면은 그 철도 안 드는 상황에서 씨름 한 달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을 해가지고 참 천하장사나 그 타이틀 최고 정상에 있는 그 산만 보고 계속 왔기 때문에 참 10년 정도 됐습니다. 참 정말 도사가 돼야 돼.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도가 트입니다. 탑을 잡다 보면은 일반 시청자들이나 뭐 씨름 팬 여러분들이 볼 때 덩치 큰 미련한 사람들이 둘이 서가지고 뭐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 보이지만은 하다 보면은 정말 살과 살이 맞대는데도 그게 살로 조금 일반 시청자들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상대방과 제 자신만은 그 감이 오는 사람이 어떤 거지. 감이 안 오면은 어떻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겠어. 이에 당시 방송계의 황제였던 이경규가 강호동의 방송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방송인으로 데뷔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문득 24년 전에 그래서 형님 이제 내가 여의도에서 뵙고 나는 솔직하게 형님 내가 방송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지. 천하장사가 무슨 코미디를 하냐? 그렇지. 자신 없다. 형님 진짜 나한테 그랬어요 형님. 호동 씨, 내가 강호동 씨가 방송을 해서 실패를 하면 나도 같이 옷을 벗겠다. 이 말을 진짜 저한테 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소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은 아무 가능성이 안 보였던 해본 적도 없는 강호동을 도대체 뭘 받길래? 그는 이후 공포의 쿵쿵따에서 유재석과의 완벽한 조합을 보이며 국민 MC의 자리까지 단번에 올라서게 되었죠. 이렇게 그의 20대와 30대 초반은 그야말로 빛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씨름 선수 시절 때 느꼈던 최고의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했고 탈세 논란까지 터지며 엄청난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해 방송인으로서도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만만했던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절대 교만해선 안 되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씨름을 14살 때부터 해가지고 1등을 했으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23살 때부터 또 방송을 했는데 방송인으로 화제가 되고 막
그러니까 한 개도 맞고 두 개도 맞았으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내 생각에 다 맞다고 착각하는 거야. 틀릴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슬럼프 오더라고. 까불고 금방 져지고. 그 걱정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3대 악재 중에 나는 진짜 그 느껴요. 그 소년 출세가 첫 번째 악재잖아요. 일찍 성공하는 거. 근데 나는 뭐 완전 그 소년 출세 그 중심에 있었잖아. 어릴 때 이제 그 구석으로 들어가면 굴곡들이 많아요.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강호동은 가장 먼저 말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오버하게 되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오빠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냥 말이 많은 스타일 아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항상 견제해요. 모든 게 잘 되던 시절 내가 난데하며 교만의 늪에 빠질 뻔한 강호동. 하지만 그는 현재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죠. 나는 덩치가 크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덩치가 큰 것보다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게 좋아. 이렇게 강호동이 힘든 경험을 통해서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선한 본성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동이 심성이 여려. 내가 강호동이한테 진짜 존경하는 거 하나 있어요. 절대로 남은 아니. 그거는 큰 그릇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가지 인생에 굴곡이 있었지만 아는 형님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는 강호동. 함께 1박 2일과 신서유기 등을 진행했던 나영석은 강호동을 보며 꾸준한 그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호동이 형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이 형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강호동 씨하고. 어제 녹화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그 형이 이렇게 노랗게 분장을 하고 저기서 코끼리 코를 돌고 있는데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연예계로 들어왔다가 뭐 고생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국민 MC가 되시고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랫동안 꾸준한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요. 자기 자신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나도 참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꾸준히 나아가는 그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엔 실패와 성공이 아닌 과정과 성공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잖아요. 706 개띠. 혜련아. 그랬더니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고요. 그렇지.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지? 성공과 어떻게 실패가 있노?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 안 되면 실패가?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 그래요. 지금 힘들다면 과정이에요. 그것을 무기로 삼아 걸음으로 삼아 우리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